안녕하세요. 닥터 말그라 TV 조성아입니다. 저는 오늘 10kg 빼고 평생 유지합니다.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면 좋겠지만 아쉽지만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다이어트 책을 같이 읽어드리는 컨텐츠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지금 노원 아이디뷰풀이라는 병원에서 보톡스, 필러 등을 시술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저는 강남 아이디병원에서 이제 뷰티센터인 뷰티플렉스에서 만족도 1위라는 이제 큰 칭찬을 받고 현재는 노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컨텐츠를 마련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제가 이제 시술을 할 때 보톡스나 필러 등을 시술을 해드리고 디자인 상담을 하고 이렇게 만족도를 높여드리는 시술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했어요. 직접 1대1로 얘기를 하면 되니까요. 근데 비만 치료는 달랐어요. 제가 이제 간편하게 상담을 하고 이제 약을 드리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뭔가 부족한 거예요. 저는 좀 더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해가시고 있는지 얘기도 하고 싶은데 뭔가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의 과정을 조금 더 더해 가고자 이렇게 다이어트 책을 같이 읽어보면서 그 도중에 이제 저의 다이어트에 대한 의견도 같이 첨부해서 말씀도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습니다. 책 얘기해 볼게요. 책 제목은 이제 10kg 빼고 평생 유지합니다 라고 하는 야마자키 준코님이 지은 책이시고요. 이분은 편집자이자 뭐 작가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바디 프로파일은 156에 62kg. 보통 저희하고 이제 비슷한 이제 바디 프로파일이죠. 이렇게 하시고 뭐 탄수화물 많이 아셨고 그리고 뭐 안 해본 다이어트 없고 뭐 저희랑 다 이제 비슷하죠. 그러시다가 6스텝 다이어트를 통해서 10kg를 빼시고 뭐 칼로리 균형을 잡으셨대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 6스텝이 뭔지 이 책에 이제 그 내용을 담으셨는데 이 책을 읽고 저는 조금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꿀팁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마련했고요. 이분이 얘기하신 이 6스텝이 뭔지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스텝 1, 내 몸의 식습관 분석하기, 그리고 스텝 2, 그리고 현실 가능한 목표 세우기, 그리고 스텝 3, 기록하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PDCA 사이클, 그리고 스텝 4, 내 안에 꼬마 트레이너를 키운다. 그리고 스텝 5, 오 세모 X 표시로 요요 뛰어넘기. 그리고 스텝 6, 살이 찌지 않는 마인드 컨트롤. 이제 이렇게 목차를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내 몸의 식습관 분석하기. 이제 살을 빼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당장 오늘부터 점심 굶어, 저녁 굶어. 이렇게 되면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내가 왜 살이 쪘는지 이제 파악을 좀 해야 돼요. 나는 왜 살이 그동안 쪘는지 이제 실패 이유를 먼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 두 번째는 왜 이제 체중이 이렇게 됐었는지 그런 역사를 보는 거죠. 내가 옛날에 분명 살이 빠졌을 때가 있었는데 다시 왜 살이 쪘었는지, 그동안 내가 점심, 저녁, 아침 어떻게 먹었었는지, 그리고 나는 보통 살이 쪘을 때랑 빠졌을 때 어디가 살이 많이 찌고 어디가 덜 찌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와 바탕가지로 현재 상태를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진료를 할 때 식습관을 분석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다이어트를 조금 시작을 하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점심에는 샐러드 먹고 저녁은 안 먹습니다 라고 말씀만 하시면은 제가 그걸 바탕으로 약 처방을 드리기가 조금 난해한 거죠. 그동안 평소에 어떻게 드셨으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약을 처방을 드릴 수 있거나 하면 더 좋은데, 보통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도중에 식습관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내가 해 가지고 오는 그 식습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알아야 내가 어떤 거를 이제 교정해 나가고 어떤 거에 약한지 알아야 그거를 더 강점을 취해서 다이어트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식습관 분석하기 스텝 1, 그리고 스텝 2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현실 가능한 목표 세우기예요. 우리가 뭐 흔히 예전부터 연예인들이 얘기하는 몸무게 48kg 만들기, 이런 거 이제 요즘 다들 안 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숫자에 집착하게 되면은 우리가 좌절도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에 집착하시기보다는 내가 꿈꾸는 내 이미지, 그리고 다이어트의 목표를 조금 더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짧고 굵게 하려고 보다는 얇고 길게 하려고 이제 현실 가능하게, 우리가 뭐 짧게 한 달 안에 8kg를 뺄 수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행동 계획 리스트도 너무 이제 막 강하게 의욕이 넘쳐서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세우기보다는 이게 내가 좀 타협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자. 이게 현실 가능한 목표 세우자는 게 이제 스텝 2였습니다. 그리고 스텝 3.
기록하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PDCA 사이클. 이게 원래는 비즈니스 용어라고 해요. 이제 플랜 짜고, 두하고, 체크하고, 액트하는 건데, 사진을 보면서 하나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제 처음에 계획을 세운다. 만약에 내가 살을 빼기로 했어요. 아침을 뭐 어떻게 먹는다? 운동을 하는데 세웠죠. 그 다음에 그대로 실천을 해요. 그 다음에 체크를 하는 거죠. 나 운동했어? 안 됐어. 왜 안 됐을까? 아침 5시 일어나는 것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퇴근을 하는 걸로 이제 바꾸자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플랜을 계속 바꿔가면서 내가 그 플랜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간단한 건데 이렇게 나를 되돌아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체크를 해서 행동을 수정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좀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내가 뭐를 하나를 시도를 하고 그게 실패했다고 마냥 그냥 포기하고서 이제 다 때려치는 게 아닌 이렇게 계속 교정을 해 나가면서 다이어트를 수정을 하면서 시도를 하자. 이게 중요하다고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까지 세 번째를 됐는데, 지금까지 한 게 이제 현대 상태 분석, 그리고 목표 정하고, 그리고 행동 계획 세웠어요.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생각하고 이해했으니까 행동을 하면 되죠. 근데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더 팁을 주고 있어요. 팁을 주는 거는 이제 내 안에 꼬마 트레이너, 메타인지를 키우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내가 만약에 막 갑자기 뭐에 꽂혔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막 밖에 카페 가서 단 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제 3자를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이런 걸로 300칼로리 지금 먹으면은 너 나중에 분명히 후회한다. 저녁도 먹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 먹고 저녁 안 먹으면은 또 내일 아침이나 점심 때 폭식하게 된다. 이런 거를 이미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참자고 하는 메타인지를 키워서 이렇게 나를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것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을 작가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라는 꼬마 트레이너가 하는 역할이 이제 목표를 조화를 시키고 장기적으로 되돌아보고 그리고 성찰을 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준다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거가 이제 다이어트 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메타인지가 다 돼서 내 안에 꼬마 트레이너가 나를 다 스탑을 시켜줄 수 있으면 우리가 다 살을 뺐죠. 근데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우리는 자신과의 타협을 너무나도 잘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다이어트를 실패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저는 좀 도와주는 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생각하고, 다이어트 약에도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지 그리고 어떤 메타인지를 했을 때 어떤 거가 좀 약했다, 어떤 면에서 내가 좀 졌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것에 걸맞는 다이어트 약을 좀 더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또 내 생활 습관에 맞춰서요. 이런 다이어트 약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약이 나한테 더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편을 더 마련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에는 다음번엔 5번째, 계속 체크를 하고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자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체크하고서 월 단위로 체크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계획이 너무 힘들진 않은지 체크를 하자는 얘기인데요. 5세모 X나 아니면 ABC로 이렇게 유지를 해가지고 좀 한 달을 되돌아보면 체크를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한번 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핸드폰 어플에 제가 3월 달에도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었죠. 근데 보시면은 저는 이제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신호등 색깔로 해가지고 체크를 했는데, 너무나도 웃기게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제가 역시 작심 3일이었습니다. 첫 주에 너무나도 3일 식단을 잘 지켰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말에 너무 힘들죠. 저는 금요일에 퇴근하면 집에 와서 와인 한잔 하고 싶고, 토요일에 퇴근하면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싶더라고요. 그럼 이때 좀 실패를 했죠. 근데 제가 이제 또 두 번째 주 의지를 다지지 못했습니다. 이때 자세히 보시면은 마라샹궈, 닭꼬치, 빵, 부끄러울 정도로 맥주도 마셨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의지가 좀 생겼어요. 근데 또 일요일 실패.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좀 정신을 차렸죠. 이렇게 한 달을 돌아보면은 내가 무슨 요일에 내 의지가 약해지고 무슨 요일에 내가 조금 다시 잘 챙겼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이걸 돌아보면은 이제 내가 한 달에 내가 주말에 약한 사람이야. 내가 언제는 잘할 수 있는데 언제는 힘드네 해가지고 이날에 맞춘 계획을 한 번 더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한 달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딱 한 달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계획을 위해서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벌써
스텝 6 마인드 컨트롤로 넘어갔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이제 다이어트를 했을 때 너무 이제 무리하지 않으면서 막 강하게 막 의욕 넘쳤다가 이제 금방 포기하고 그러지 말자. 부정적 강화 아닌 그런 피드백을 긍정적 강화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좀 멀리 가자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들인데요. 몇 가지만 하면은 일단 루틴을 만들어서 쉽게 실천을 하자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같은 행동하자. 그리고 내가 뭐 식습관이 뭐 퇴근하고서 와인 한잔 하던 그런 가벼운 습관들 이제 버리자. 그리고 날씬해지고 싶다는 신념이 강해야 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우리가 또 약하죠. 스트레스 받으면 케이크 한 조각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스트레스 조절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의욕이 너무 강하면은 또 포기가 의욕만큼 강하기 때문에 의욕을 너무 끌어올리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스텝 6까지 소개는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행동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플랜 두 액트 체크 해가지고 이제 되돌아보면서 계획을 수정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뭐 코마 트레이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 빼자 해서 6스텝으로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를 하자는 이야기가 전체 이제 작가의 골조였고요. 여기 외에도 제가 작가가 하던 그런 워딩 중에 제가 마음에 꽂힌 워딩이 몇 개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이 책을 마음에 들게 한 요인 중에 몇 가지인데요. 그런 얘기를 좀 같이 워딩을 나눠볼게요. 이 말. 칼로리는 용돈. 요 말이 저는 참 와닿더라고요. 네,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내가 만약에 500 칼로리를 소모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크루아상 같은 거 만약에 맛있는 베이커리 하나 먹었어요. 그럼 하나 먹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내가 500원을 아껴 쓰는 거야. 아껴 쓰면은 달걀 프라이도 먹을 수 있고 밥, 낫또, 커피, 초콜릿 조금이랑 토마토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500원을 막 써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1200, 1300 칼로리를 소모하자고 하잖아요. 그때 용돈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상당히 아껴 쓰는 거죠. 우리 아껴 쓰면은 되게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생각을 하면서 적절히 분배를 하면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다음 얘기.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좋은 곳에 쓰다는 거죠. 돈을 막 함부로 쓰면은 저축은커녕 빚이 생기는데 계획 없이 먹으면은 또 살도 찌고 몸도 안 좋아지는 것처럼 더 만족을 느끼는 것에 이렇게 이런 칼로리를 쓰자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런 말들이 일종의 칼로리 만능주의로 갈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칼로리를 조금 절약을 해가지고 나눠 쓰자는 말이 저는 참 좋았어요. 이 단어, 이 개념을 생각을 하면은 내가 아껴 써야 될 이 칼로리를 아무데나 쓰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이제 1kg를 빼려고 하면은 7,700 칼로리를 이제 소모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만약에 100일 동안 빼고 싶어요. 그러면 하루에 770 칼로리를 아껴야 되는데, 나 하루에 700원 아껴야 되는데, 이거 초콜릿 먹으면 300 칼로리 해서 내가 아껴야 될 700원, 그러니까 700 칼로리를 700원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아껴야 될 700원에서 얘 벌써 300원 써버리면 어떡해. 나 좀 이따가 1000원 아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우리가 칼로리를 아껴야 된다는 생각보다 돈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개념이 쉬워요. 그래, 그건 그렇더라고요. 돈을 아끼고 싶고 누구나 돈을 절약해서 잘 쓰고 싶은 마음은 또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1300 칼로리만 먹기로 했어. 그러면 나 오늘 1300원만 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조금 더 이런 약간 다이어트가 돈 절약, 나 좀 약간 절약하는 사람 같네 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저한테 다가온 워딩은 날씬과 뚱뚱은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워딩보다 여기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게 조금 더 와닿으실 거예요. 표를 하나 같이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kg 지방 연소를 위해서 소비해야 되는 에너지가 7,200이나 뭐 7,000 언저리 칼로리예요. 그러면은 이걸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루에 100칼로리를 더 먹었어요. 근데 일단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날씬한 사람은 막 평생 막 오이랑 샐러리 스틱만 먹을 것 같고 뭐 햄버거 절대 안 먹을 것 같고, 뚱뚱한 사람은 밥 먹자마자 누워서 막 감자칩 먹을 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100칼로리를 더 먹는 것만으로도 1년에 5kg가 쪘다는 거고, 그냥 하루에 100kcal 뭐냐면요, 그냥 밥 한 숟가락, 밥 두세 숟가락, 카페오레 한 잔, 식빵 3분의 2 조각, 그리고 맥주 한 캔도 안 돼요. 이거 4분의 3캔, 쿠키 두세 조각, 감자칩 10조각, 우유 조금. 요거가 이제 100칼로리인데 요것만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그거 하나 조금 더 먹었다고 1년에 이게 5kg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에 100칼로리를 더 먹었어요. 그러면 1년이면은 3650칼로리예요. 36,500칼로리. 그러면은 1kg의 지방이 이제 7,000 언저리의 칼로리라고 하면은 이게 벌써 36,500칼로리를 더 먹었다면은 지방이 이제 5kg가 더 찐 거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막 300칼로리씩 더 먹었으면 1년에 15kg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날씬한 사람도 나하고 10kg밖에 차이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는 그냥 하루에 200칼로리. 근데 좀 조금 참았냐 안 참았냐. 저 퇴근하면 너무 와인 마시고 싶은데 와인 한 잔 반. 이거 마시냐 안 마시냐가 나 돼지 되냐 아니 돼지라는 표현은 금지. 네, 내가 좀 살이 찌냐 아니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소한 차이로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조금 더 살을 빼고 싶다면 살을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우리 살 빼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개념. 이 정말 날씬과 살찐 거는 진짜 한 끗 차이다. 하루에 100칼로리 차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차이면은 우리 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싶어서 요 페이지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예요. 이제 작가가 더 얘기한 거는 이제 왜 신념을 확실히 가져야 우리가 이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날씬해지고 싶은지, 왜 이 살을 빼면 어떤 게 좋은지. 예를 들면 심플한 옷도 잘 어울리게 날씬해지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우유가 아까부터 무리하게 끌어올리지 말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바탕으로 이제 작가는 왜 살을 빼고 싶었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더 괜찮은 나로 살아가고 싶었대요. 날씬해지고 싶었다고 생각했고 살 빼고 자존감도 얻으셔서 전 작가분은 이렇게 해서 살을 빼셨다고 하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비만 진료를 하고 다이어트 치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살찐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몸무게가 더 나간다고 그거를 반드시 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비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절대 바디 쉐이밍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가진 몸무게보다 조금 더 살을 빼고 그 뺀 것에 대해서 장점을 가지고 싶고 그런 모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 빼도 괜찮아요. 하지만 빼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그건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필요한 생활 습관을 익히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 일을 익히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6 steps 그리고 칼로리를 용돈이라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하루에 그냥 100칼로리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1년에 5kg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생각해서 다이어트 어렵지 않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큰 이유 아니에요. 저도 그냥 다이어트나 이렇게 그냥 살을 빼고 싶다는 이유도 정말 간단합니다. 저는 막 엄청나게 날씬해지고 이런 습관보다도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하면 플랭크도 하잖아요. 플랭크 할 때 뱃살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탄탄한 배를 갖고 싶거든요. 저는 그 목적 때문에 살을 빼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내가 살을 빼고 싶은 목적을 생각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신념을 강하게 가지시고 앞에 말씀드린 6스텝이나 칼로리 용돈 그리고 칼로리가 이제 뭐 하루에 100칼로리만으로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 편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책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책에 관한 이야기랑 뭐 여러 가지 얘기하긴 했는데 일단 다이어트에 관한 얘기도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의학적인 얘기, 다이어트의 약에 관한 얘기, 그리고 뭐 비만 시술에 관한 얘기도 천천히 한 가지씩 풀어볼게요.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